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방송을 좀 쉬려고 했었는데 저녁에 암호자산 시장이 가격이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지인들도 뭐 한둘 연락이 오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급하게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방송에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새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댓글 이제 Q&A 시간으로 여러 댓글들 달아주신 것들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 갖고,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와 그 연관성, 그 다우지수와 암호자산 시장 연관성에 대해서 또 질문들도 많고,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도 고민을 많이 굉장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 인사이트도 좀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을 해보면, 자, 첫 번째로는 몇 분 전에 이제 빌리언 님이 좋은 방송 감사하다, 그리고 존니 이제 그 메리츠 아마 투자자산 운용인가 그쪽 대표님이실 텐데, 이제 장기 투자 주식 이야기 하시는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 역시도 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좋은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결국에 어차피 요번에 신용화폐가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와도 결국에 근본위 시대에서 다음 우리가 달러가 이제 종이돈으로 넘어왔었잖아요. 근본위 폐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리즘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근본위에서 벗어난 그 달러의 유동성, 결국에 이제 돈이라는 것은 빚으로 계속 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계속 키워졌기 때문에, 금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지금 똑같이 근본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동성, 지금 이미 세상이 풀려버린 유동성, 실물의 가격이 이만큼 올라버리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이것들이 빚으로 창조해낸 유동성인데, 지금 이게 금이란 한정 수량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RP 기반의 뭐가 돼도 XRP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XRP가 이제 근본위로 뭔가를 한다. 이게 결국엔 근본이라는 게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상징성만을 갖고 가는 것이지 유동성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그 유동성,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가면서 그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장악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암호자산 시장에 좋은 종목, 코인에 투자했다고 하면 결국에 이런 주식에 존리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저도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1차 하락 때는 모든 재화가 달러로 모였는데, 만약 2차 웨이브가 와서, 이제 2차 웨이브라고 하면 코로나 이제 2차 웨이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번에도 달러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이제 S&P 500인데, 요번 1차 하락이 이제 엄청나게 빠질 때는 사실상 신용 경색도 있고 해서 다들 패닉이었다. 이때 이제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나 뭐 회사채나 여러 가지 막대한 정책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대부분 2008년도에 그런 급락이 있은 후에 상승이 있었다는 그 학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준의 그런 막대한 공격적인 재정 정책들이 나와서 심리적으로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거야, 다시 어떻게 보면 W자로 빠질 거야 라고 대부분 또 생각했기 때문에 또 반대급부로 더 그냥 올려버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주식은 이제 거의 90%는 심리로 움직인다고 보는데, 실물 경제하고는 괴리율이 너무 크죠. 지금 사실 실물 경제는 뭐 실업률이나 뭐 나아진 게 전혀 없는데, 그래서 뭐 유명한 사실상 투자자들 구루들은 그 주식이나 이런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거 어떤 이제 실물 경제랑은 너무 괴리가 크니까 실업률만을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실물 경제와 괴리율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올라간 게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다. 근데 제가
한 3, 4회 전 방송 전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지금 기사에서 대부분 주식이 지금 너무나 좋고 코스피가 2200 돌파하고 나스닥도 실업률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실업률을 판단하기 나름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주식이 뭐 괜찮다, 나스닥이 전고점 돌파해서 만을 넘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오히려 위험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며칠 뒤에 공교롭게도 한 6% 하락이 나오고, 지금 이제 또 오늘 다우가 이제 해외 선물 쪽에서 엄청 빠지고 있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뭐 거의 6, 7%가 하락을 했어요. 되게 큰 하락을 또 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하락을 한다, 근데 여기까지 하락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길 뚫고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이제 2차 웨이브가 거의 터지는 분위기로 가면, 그러면 일단 여긴 당연히 뚫고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냐,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라고, 아니면 기존처럼 만약에 웬만큼 크게 터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이게 경제 재개를 앞으로 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이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 유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대감도 굉장히 큰 몫인데, 그 심리가 당연히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겠죠. 왜냐면 다시 락다운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상의 영역인데, 지금 코로나 2차 웨이브가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지금 코로나 2차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다우에서 저런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지금쯤 뭔가 다들 과열되고 하는데 이상한 조짐이 약간 느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2차 웨이브를 핑계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가 한쪽으로 쏠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대로 가려는 그런 모양새에서 이런 폭락이 나왔다고 보고,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하고 이제 연관성이 참 중요한데,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해밀리 식구다 보니까 늘 H채널님 방송을 제가 꾸준히 챙겨보고, 그래서 저도 정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으면 좋겠고, 특히 XRP는 혼자 오른 것도 없는데, 진짜 양심도 없죠. 이제 오른 것도 없는데 지금 또 빠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뭐 에이다 이런 것들이야,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빠지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극한의 투자자고, 진짜 정말 힘들 수 있고,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진짜 힘들 것 같다라는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저 역시도 진짜 좀 심하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마인드셋이 뭐 제가 정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 정도로 단단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오르지 않았는데 얘 혼자만, 지금 XRP 얘 혼자만 이렇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이렇고, 뭐 지금 뭐 이오스도 안 올랐죠. 이오스 리플이 진짜 심해요. 요번에 거의 똑같죠. 진짜 이렇게 심한데, 지금 요번에 이제 제 견해를 이야기를 드리면, 요번에 만약에 2차 웨이브로 다우가 여기 한 이쯤이죠. 여기까지 한번 떨어지고 2차 웨이브가 어느 정도 선까지 터지는지를 봐서, 만약에 심각해진다, 그리고 심리도 정말 패니로 간다 하면 여기까지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붕괴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80%의 좀 높은 확률로 요번에 암호자산 시장은 주식하고 같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한국 이제 한은에서 암호자산 이제 디지털 원화 내는 걸 2021년 말까지 테스트를 해서 2022년에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하겠다 말은 안 했지만, 뭐 빠르면 2022년 중반에 할 거고, 아니면 늦으면 2022년 말에 할 텐데, 그 타임 스케줄로 보면 시간이 아직 한 2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너무나 싼데, 요번에 만약에 다우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와중에, 다우지수는 폭락을 해야 하는데 암호자산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중들한테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을 너무나 명확히 시켜줄 텐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하는 세력 단가보다도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세력 단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어찌됐던 기존 투자자들,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낸 투자자들보다 싸게 들어오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싼 시점에
대중들한테 진짜 앞으로 돈이 될 게 이거고 안전자산이 이거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요때 한번 다우랑 해가지고 폭락을 했었죠.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이미지를 굳이 만든 게 코로나가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방어쇠를 당긴 거라고 하면, 그들이 당기고 한 1, 2년 안에 뭔가 그 길게는 2025년까지 디지털 완전 돈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이거를 이렇게 굳이 만들었다고 하면, 준비가 정말 그들이 다 돼 있어서 올릴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때 주식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전고점 뚫으면서 대중들이 따라붙지도 못할 정도로 가격을 빨리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만약 그렇게 올릴 생각을, 이제 디커플링을 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요번에 그들이 지금 디커플링을 하지 않고 커플링 장세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이런 식으로 뺐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때 뺐죠. 이렇게 뺐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뺐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지금 지금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요번에 디커플링을 해서 확 가격을 올릴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빠르지 않나. 그래서 세력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타임라인이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요번에 디커플링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물론 근데 저도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제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절대 지금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안 팔아요. 저는 그냥 XRP 보유한 홀딩 물량이나 이런 것들 안 팔고, 얼마 전에 제가 뭐 에이다, 뭐 진리카 이런 것들 제가 그냥 정말 제 비중의 5% 미만 작게 그냥 매매 트레이딩 연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물량은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처분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제 장기 물량의 거의 95%는 저도 건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죠?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팔아놨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바닥권 구간에서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거 대비해 가지고 내가 팔았는데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요번에 만약 찐 상승이네, 이번에 디커플링 하네 라고 하면 다 놓치는 건데, 뭐하러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대부분 상승장을 못 기다리고 날리는 이유가, 이번엔 진짜 또 하락이겠지, 매번 하다가 속는 거예요. 매번 잘 참다 한 번 속아서 날아가니까 그런 판단 저는 하진 않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요번에 다오가 만약에 또 주저앉는다고 하면 암호자산 시장도 같이 빠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브라운베어님한테, 그리고 임태근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삼성전자 화해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로 확정상 아닌 듯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저도 좀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얘기라서 저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중국 관련된 이야기로 하나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신연방 그 중국 차이나에 대해서 그 건국기념 6월 4일에 발표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초대 부총리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정해지면 굉장히 큰 뉴스죠. 이제 신연방 새로운 차이나의 부총리를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수상이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영국 전 이제 블레어 총리 아니면 미국 전 국무장관 중 누가 하나 부총리직에 나간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문수님 뭐 이런 이제 이재용 구속 못하게 하니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좀 뭐 베네수엘라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안 돼야죠. 저희 대한민국이니까. 그리고 좀 보고, 네, 그래서 그 댓글은 뭐 제가 이 정도만 보고요. 뭐 이준호님 하나 더 보면 뭐 리플은 스캠입니다. 뭐 그 좋아요도 6개 눌려져 있는데, 제가 이런 글은 굳이 저 삭제는 안 해요. 그냥 의견이니까. 근데 의견을 달아주실 때 왜 나는 스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이렇게 좀 또 하락세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다우가 만약에 전저점까지 또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금 올라온 거 전저점에서 올라온 거에 한 절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안에서 암호자산 시장이 요번에 찐 디커플링을 하느냐 아니면 요번은 아니고 다음에 하느냐 정도의 생각으로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번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가 디커플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 것 뿐이고 언젠가는 저도 디커플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만의 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지금 여기서 뭐 요번에 같이 또 폭락할 것 같다 해갖고 나 팔았다 다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셔가지고 진짜 상승장 올 때 그냥 손가락만 빨고 계실 확률이 거의 90%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나 진짜 그냥 빠질 것 같으니까 나 매물량이 한 5%만 팔아뒀다가 그냥 매매 연습을 해야지 라는 건 괜찮지만 요번에 또 빠질 것 같아서 나 100% 팔았다가 빠지면 다시 수량을 늘려야지 이런 거는 탐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깡통 차거나 아니면 남들 다 수익 볼 때 혼자 못 보거나 이런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짧게 마무리하고요. 또 뭔가 뉴스가 있고 새로운 큰 소식이 있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